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당분간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포스코의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내각 추진설이 서울경제TV가 단독 입수한 포스코의 내부 문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백수호 제품 전수조사를 발표한 결과 200개가 넘는 백수호 제품 중 이 여부 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전격 합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0.35주의 비율로 삼성물산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사명은 삼성물산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제일모직은 1950년대 출범한 제일모직과 1963년 출범한 부동산과 테마파크 업체 삼성 에버랜드가 합병해 출범한 기업입니다.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그룹 계열사 지분이 있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90년대 이전엔 국내 최대 종합상사로 해외 영업을 주도했고 지난 1995년 삼성건설과 합병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해 그룹 계열사 지분을 두루 가지고 있어 알짜 회사로 평가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9월 1일자로 합병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병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의식주와 레저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그룹 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또한 한층 강화됩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지배구조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합병을 통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율은 2.23%. 문제는 이 부회장이 현재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0.57%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현재 계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룹 승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란 평가입니다. 양사의 합병 소식 발표 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당분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지난 22일 올해 한 어느 시점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9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며 올해 3분기까지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과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허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재 시장 금리에 반영된 정책 기대감은 너무 완화적이라며 현재 금리 수준에서 연방기금 목표 금리가 오르면 미국 채권 금리의 일정 수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경제 분야 전문가 초청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주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자금 흐름을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후 원화값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2거래일 연속 내림세였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전거래일 종가보다 6원 90전 오르며 상승세를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포스코의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매각 추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TV가 포스코 가치경영실의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경제TV가 단독 입수한 포스코 가치경영실의 DWI 자원사업 구조 개선 검토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포스코는 대우 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미얀마 가스전을 연내 분사해 매각할 방침입니다. 2010년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포스코가 구조 조정을 위해 대우 인터를 매각하려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 문건은 포스코가 내년 1월 1일 미얀마 가스전 사업 부문을 분사하는 방안을 8월 초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포스코 내부에서 미얀마 가스전 매각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포스코는 미얀마 정부의 동의, 세금 리스크, 유가 추이 등을 이유로 미얀마 가스전을 우선 인적 분할한 뒤 매각 사전 기반을 조성해 차후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분할 이후 매각 대상은 포스코나 포스코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연간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알짜배기 수익 사업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문건에 따르면 미얀마 가스전을 일괄 매각 시 추정 가치는 약 3.7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2,400km에 이르는 미얀마 중국 간 육상가스 간 매각은 세무 리스크와 분할 절차, 매각 일정, 재무 효과 등에서 유리해 바로 단독 매각한다는 것이 포스코의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미얀마 가스전 매각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바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우인터 직원들은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가 대우인터의 알짜 사업인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포스코 계열사에 매각한 뒤 껍데기뿐인 대우인터를 팔아버리려는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그간 대우인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포스코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긴 이질적인 기업 문화와 잇따른 매각설, 사업 조정, 본사 송도 이전 등으로 쌓여온 포스코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백소 제품 가운데 이어 무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소 제품은 5%에 불과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백소 제품 전수조사를 발표한 결과 228개사의 207개 백소 제품 중 이어 무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어 무피소가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157개 제품은 이어 무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어 무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토록 했습니다.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자가 자진 회수, 일반식품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어 무피소 미함유 여부를 자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국순단 백세주의 원료 백수 2건에서도 이어 무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무피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식약처는 이어 무피소의 위해성 여부를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짜 백소 논란으로 폭락했던 내추럴 엔도텍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도 오히려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르노 삼성이 QM3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3년 첫 선을 보인 QM3는 국내 소형 SUV 열풍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차종인데요. 최근 경쟁차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르노 삼성은 매달 4,000대의 물량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소형 SUV 시장에서의 선두 자리를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에 QM3 군단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QM3가 줄을 이어 지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SUV는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생각되지만 톡톡 튀는 디자인의 소형 SUV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인기가 좋습니다. 당구공 같은 느낌? 당구공 여러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에서 좀 귀엽기도 하고 사람들 이목도 집중 잘 시키는 것 같고. 르노 삼성은 이번 달 들어 매주 주말마다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QM3로 단체 드라이빙과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벗어나 거리에서 QM3를 직접 선보이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소형 SUV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좀 더 눈에 띄게 그리고 저희 소형 SUV 시장을 만든 QM3로서 좀 더 돋보이게 저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르노 삼성은 QM3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리터당 18.5km의 연비를 앞세워 경쟁 차종을 직접 언급하며 연비 대결을 펼치자는 도발적인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QM3는 르노 스페인 공장에서 전량 수입되는데 오는 7월 적용되는 관세 인하분을 2달 먼저 반영해 가격을 80만 원 내리고 판매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르노 삼성이 QM3 판매 총 공세에 나선 것은 지난달부터 매달 4,000대의 물량이 확보된 덕입니다. QM3는 지난해 18,000대 이상 판매돼 국내 소형 SUV 열풍의 주역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QM3가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탓에 르노 삼성은 스페인 현지 공장으로부터 국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공급량이 불규칙한 탓에 지난해 QM3의 월별 실적은 최소 16대에서 최대 3,900여 대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출고까지 최대 5개월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난달부터는 한 달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물량 공급 차질이 해소됨에 따라 판매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르노 삼성이 공격적인 QM3 마케팅으로 급성장 중인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입지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유통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금액 비중은 3.55%로 집계됐습니다. 이 비중은 지난해 말만 해도 3.06% 수준을 나타냈으나 이달 들어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금액은 지난해 말 2조 5천억 원 규모였으나 코스닥 화랑과 더불어 급증해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비율 급등은 시장의 과열 신호로도 받아들여지며 시장의 악재가 불거졌을 때 충격을 키울 수 있는 불안 요인입니다. 특히 다음 달 15일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현행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위 30대 그룹 상장 기업들의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인건비는 매년 3.8% 올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대 그룹 상장사 1인당 매출액은 매년 1.7%, 영업이익은 12.4%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매년 3.8% 올랐습니다. 1인당 매출액은 2010년 11억 1,066만 원에서 2014년 10억 3,781만 원으로 7,285만 원 감소했습니다. 1인당 영업이익도 2010년 9,166만 원에서 2014년 5,396만 원으로 3,770만 원 줄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1인당 인건비는 2010년 7,473만 원에서 2014년 8,681만 원으로 1,208만 원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인건비가 꾸준히 오른 것을 두고 우리 기업의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에 연동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의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아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12개 스펙의 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은 지난 20일 종가 기준 19.0%에 달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스펙은 대우 SBI 스펙 1호로 68.8%나 올랐습니다. KB 제7호 스펙은 26.8%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스펙의 상승률도 모두 10%를 웃돌았습니다. 스펙은 유망한 비상장사를 찾아 인수 합병함으로써 우회 상장 통로 역할을 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기업 실체가 없는 스펙의 특성상 합병 전 스펙의 주가가 급등하면 합병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합병 후 3년 안에 인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청산되고 상장 이후 어떤 기업과 합병할지 알 수 없는 스펙의 특성상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대우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매각 방침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가치경영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고 업계와 주가에 미칠 파장은 어떨지 정창신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한나 기자, 단독 입수한 문건 내용부터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 서울경제TV 보도국이 단독 입수한 포스코 가치경영실의 내부 문건, DWI 지원사업 구조 개선 검토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미얀마 가스전을 연내 인적 분할하겠다. 즉 분사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일정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미얀마 가스전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다는 이 방안을 10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뒤 내년 1월 기업 분할에 매각하겠다는 수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중국 구이강시로 공급되는 2,400km 길이의 육상가스관은 바로 매각한다면서요? 네, 문건에 따르면 육상가스관은 바로 팔아서 현금화하겠다는 계획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단 세금 이슈가 낮고 재무 효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육상가스관은 연내 매각 선추진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육상가스관 매각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포스코는 불과 3달 뒤인 8월까지 예bil 입찰 후에 10월까지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11월 중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거래를 종결하겠다는 세부 일정을 모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부문 분사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8월 초이고 이제 이사회 승인이 10월 초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넉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내부 논의는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우 인터내셔널 안팎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결재만 남아있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오늘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하지만 미얀마 가스전 인적 분할은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또 매각 등의 계획은 안에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세금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 인적 분할 후 매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이것이 바로 주목할 대목인데요. 이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온전히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직원이나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포스코 문건 단독 보도에 포스코가 완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얀마 가스전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은 연간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이 회사 내부에서는 알짜 사업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 미얀마 세계 가스전의 가채 매장량은 지난 30년간 국내 기업이 발견한 해외 석유 가스전 중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입방피트에 달합니다. 이 천연가스 생산량은 1일 1억 2천만 입방피트에서 단계적으로 늘려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일 5억 입방피트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스전에서 뽑아올린 천연가스는 가장 먼저 해상 생산 플랫폼에서 모여지는데요. 이곳에서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이 가스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을 타고 100km 너머에 있는 짝퓨 육상가스 터미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에 모인 가스는 미얀마와 중국 국경까지 780km, 중국 구이강시까지는 1700km의 육상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공사의 자회사인 중국 석유공사에 판매됩니다. 들어보니까 미얀마 가스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불릴만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알찬 사업인 만큼 대우 인터내셔널은 매각 시에 기업 가치도 어느 정도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전거래일 대비 5.5% 하락한 26,6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주가가 급락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가스전이 앞으로 30년간 연 4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알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개발 부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떼어놓고 나면 이 종합상사 부문만으로는 수익성이 신통치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우 인터내셔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의 85%는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1분기 매출액은 4조 5,255억 원, 영업이익은 1,108억 원입니다. 미얀마 가스전의 영업이익은 9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가스전 분할 매각이 현실화되면 이게 중요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악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할하게 되면 이 두 개 회사의 주식을 분할 비율대로 이 주주들이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KDB대우증권 류지연 연구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 소식이 나오니 오늘 주가가 장중에는 7%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5% 넘는 하락세였는데요.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 주가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는 레포트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난해도 이런 비슷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지금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6시 전에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자원개발 분할 매각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은 어떻게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 하락폭은 당연히 만회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으나 확정된 법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알짜 사업이 매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언론에서 나온 바와 같이 미얀마 가스전에 를 포함한 EMP 분해사 매각 가치가 3조 7천억 정도가 된다면은 사실 그것은 아주 나쁜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3조 내외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 저평가 받았던 자원개발 부분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에 팔리게 된다면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주주들도 그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볼 수만은 없다 장기적으로는. 다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오늘 언론상에서 나온 일단은 이제 계획이 있어요. 오늘 언론에 나온 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과정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인적 분할된 이후에 상사 부분은 이제 그룹 내 무역 부분으로 통합되는데 그룹 내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포스코 P&S가 있습니다. 상사 부분이 이렇게 두 회사 이제 합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원 부분은 이제 매각이 된다. 예, 그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각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 또 주주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매각 가격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각 가격이나 방식 등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또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추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어떤 매각의 형태, 분할의 형태가 좀 정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매각 이익이 일단 환원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인적 분할이라면 일반 주주 지분까지 매각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혹은 그렇지 않다면 뭐 이 매각된 자금이 뭐 배당으로 뭐 들어올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 다각도로 지금 검토돼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분할의 어떤 방식부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매각되는 자산 중에 이제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매각 계획이 있고 할 것이라는 전제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매각 대상 자산 중에 이제 추가 광국 A1, A3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것이 좀 있고 지금 AD7이라는 광고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같이 산정이 되는 것이냐, 뭐 아니면 지금 생산되는 부분만 매각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산가스관을 따로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부 지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대 2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매각되면서 들어오는 현금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인적 분할하는 미얀마 가스전 회사의 주식도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DB대우증권 유재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한나 기자. 이 대우 인터내셔널은 과거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었잖아요. 대우 인터내셔널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대우 인터내셔널은 대우 사태, 워크아웃, 또 산업은행과 포스코 피해 인수까지 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임직원들의 마음고생이 참 많았는데요. 이 대우증권과 섬유사업 부문을 매각하면서까지 키워낸 미얀마 가스전을 포스코가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하니 현재 매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우 인터내셔널 내부, 그러니까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반발이 아주 심한데요. 이 임직원들의 반발 분위기는 이번 문건 유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알려지자 직원들은 욕설을 포함해 포스코를 맹비난하는 댓글을 달면서 아주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령군격인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의 알짜 사업인 미얀마 가스전을 포스코 계열사에 매각한 뒤 대우 인터내셔널까지 팔아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한 직원은 8월 3일 이사회, 10월 1일 주주총회, 11월 26일 분할, 내년 1월 1일 자원개발 분할이라며 회사가 침몰하기까지 D-200, 자 탈출하시죠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사업조정, 매각, 합병이라며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찢어서 요리조리 분배하면 패밀리 전체가 이익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윗분들은 아직 정해진 것 없다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 말 믿지 마라. 이미 선체가 기울었고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다. 슬프다. 예상은 했지만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창신 기자, 이 대우 인터내셔널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연간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뿐만이 아니고 또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 가스전 개발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작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우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8년 미얀마 가스전 상업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교보생명 주식 492만 주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인 섬유 제조 부문을 매각하는 등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부터 최대 규모인 5억 입방 피트를 생산하면서 미얀마 가스전에서 본격적으로 과실을 즐기게 됐는데요. 그런데 2010년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포스코가 알짜 사업이자 지난 15년간 피와 땀이 서린 미얀마 가스전을 분할한 뒤 매각하려고 하자 회사 안팎에서 박탈감과 더불어 강한 분노마저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대우 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인고의 세월을 함께 겪어내며 남다른 결속력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자칫 집단 행동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양한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정 관리 중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펜텍이 기업 회생 절차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파산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이 7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의 감염이 의심돼 국가 지정 격리 병상으로 옮긴 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SN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